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석 날인데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6시간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할게요. 영문법 구구단이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서 구구단이라는 말의 뜻은 수학 문제 풀 때 구구단이 기초가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을 풀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문법에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문법을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 이 영문법 구구단은 뒷페이지 아래면에 있는 발음 구구단, 또 단어 구구단이라는 것과 합쳐져서 가장 우리가 너무 그 디테일하고 또 산발적인 그 영어 지식에만 그만 알 뿐 체계가 되는 구구단처럼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좀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에서 공통영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공통영어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9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 보는 수업을 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거기 보면 공통영어와 뉴그래머 특강 60포인트의 만남이라는 서브 타이틀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뉴그래머 특강이라고 제가 오랫동안 강의해오던 책에는 딱 60가지의 문법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시험에 잘 맞아 떨어져요. 시험에 이렇게 딱딱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이렇게 60개만 뽑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통영어를 하고 60포인트하고 결합을 해서 잘 지점을 찾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뉴그래머 특강이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에서 60개를 뽑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공통영어는 시험에 나오는 걸 알기 전에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공통영어의 취지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겹치고 어떤 부분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말 아시겠죠? 시험에란 가장 굵은 것을 물어보지만은 않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을 물을 때도 있죠. 그래서 공통영어에서 뉴그래머 특강하고 완전히 겹치는 지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지점이 있어서 이 자료는 오늘 우리가 수업할 것은 공통영어에 기반을 두고 가장 기본이 돼야지 그 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는 지점을 같이 얘기하기는 해도 그래도 기본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 자료에서 지금 앞뒷면으로 보고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그리고 mp3 파일 제공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공통영어의 스크립트와 그다음에 발음, 프로넌시에이션을 읽어드리는 mp3 파일이 웹에서 이제 한 일주일 내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 역시 mp3 파일로 만들어서 웹으로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읽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환기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쵸?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니까. 자, 그럼 뒷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6시간은 먼저 구구단은 외자 이랬는데 이 9가지를 저도 순서대로 아직은 못 외우지만 나중에는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영문법 1단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단.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영어에 어순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 쓴다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어순의 핵심은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알죠? 영어에는 주어 나오고 그다음 동사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쓰고 목적어 쓰고 동사를 맨 뒤에 쓴다.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어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는데 영어에 어순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단순히 동사를 주어 다음에 쓴다 해서 끝나지 않는 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순의 핵심은 누가 쥐고 있죠? 동사가 쥐고 있나요? 주어가 쥐고 있나요? 주어가 여기 지금 동사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어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고 동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대상어나 보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에서 그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사를 몰라서예요? 주어를 못 찾아서예요? 주어를 못 찾았잖아요. 주어만 찾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 거고 동사일 거고 그 다음 대상어일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어순이 정해져 있다의 핵심은 주어를 잘 찾으면 그러면 주어를 잘 찾으면은 주어가 그 다음엔 동사 그 다음 대사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정해져 있으니까 쉽죠. 주어만 잘 찾으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으니까 1단이라 할 만하죠? 예, 1단이 될 만하죠? 자, 그러면 어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단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명사는 단어반 왕초다. 그러면 단어반이란 뭐예요? 단어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단어에도 반이 있어요? 몇 개 반이 있죠? 8개 반이 있죠, 단어에는. 단어들을 반별로 나누면 8반이 만들어져요. 무슨 반 있죠? 명사반, 동사반, 형용사반, 부사반. 그 다음은
전치사반, 접속사반 여기까지 쉽고 그다음에 한정사반, 대명사반 이래가지고 근데 왜 손가락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얘네들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애들하고 얘네들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얘네들은 무슨 학년이냐면 내용어 학년. 뭐라고요? 예, 내용을 팍팍 보여주는 학년에 4개 반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쪽은 기능어 학년. 기능상 필요한 조그만 말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한정사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것을 옛날에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던 말? 품사. 품사. 이러죠? 품사 영어로 옮기면 클래스예요. 그냥 반인 거죠. 단어들을 반별로 나눈 거죠. 근데 이 8개의 반 중에 왕초가 누구예요? 무슨 사? 명사. 그러면 왜 명사가 왕초인지 정말 얼마나 명사가 중요한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구구단의 2단 역할을 충분히 하는 아주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명사인지 알아보고 명사에서 뭘 생각해야 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3단 읽어보죠. 소리 내면 동사는 뜻, 수제, 수, 시제, 태, 문장의 종류를 보여준다 이랬는데 여기서 뭘 말하냐 우리가 동사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동사를 보면 뭐뭐 알아낼 수가 있어요. 동사에서 물론 뜻을 알아낼 수 있죠. 그렇지만 뜻뿐만이 아니라 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낼 수 있죠. 이제 현재 시제일 때지만 그 다음에 시제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 무슨 태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알아낼 수 있고 문장의 종류라는 거는 여기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이런 것이 주어하고 동사만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사를 볼 때 그런 정보를 다 많이 얻었어요? 뜻만 보고 넘어갔어요? 뜻만. 무슨 말이구나 이랬지. 시제가 뭐구나. 주어는 몇 개구나. 또는 능동이구나. 수동이구나.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런 것을 다 읽어내지 않았던 거. 그것을 바꿔야겠다. 동사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3단이에요. 그러면 4단. 또 읽어보시면 같이 소리냅니다. 동사는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뭐냐면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구구단 본문 내용 들어가면 유즈라는 무슨 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유즈라는 무슨 사? 얘는 이중 반적자죠. 여러분 이중 반적자. 무슨 반하고 무슨 반 양쪽에 속해 있어.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이중 반적자들이 있죠. 이중 국적자가 있듯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 품사에 여러 반에 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동사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동사면 우리나라 말에 사용하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주어가 있기 마련이죠. 누가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설명이 동사는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이랬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이 동사를 보면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한다 그러자 뭐가 나오겠죠? 무엇을 사용하는지 사용의 목적이 나옵니까? 사용의 대상이 나옵니까? 나는 이 책을 사용한다. 그럼 이 책은 목적인가요? 대상인가요? 대상,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영어라는 책에서 과감하게 목적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사의 대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끝났나요? 나는 이 책을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고 정보가 다 끝났나요?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되나요? 유즈라는 동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첫째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무엇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 책을 사용하는 이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사용의 목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대상어 다음에 목적을, 그냥 진짜로 목적을 쓰는데, 목적에 우리나라 말에 뭐뭐 하기 위해 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2개가 있죠, 영어는. 자, 첫째 뭐라고 하고? to 동사. 다음 두 번째 for something.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기로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 있다? use에서. 그럼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때요? 자, 그러면 그게 4단입니다. 4단. 제목 뭐라고요? 동사는 뒤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준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읽으시면 일편단심 형용사와 잡다한 부사 이랬어요. 형용사 우리가 이 책에 보면 제가 공통영어라는 책을 영어랑 공놀이 통통하는 이러면서 영어 놀이터 이러면서 우리 영어 그 공통영어 수업을 올 때는 영어 놀이터 입장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러면서 입장권 나눠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놀이터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까다로운 문법 영어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이기도 한데요. 형용사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형용사의 별명이 일편단심. 그럼 왜 형용사는 일편단심일까? 명사만, 오로지 명사만. 형용사가 나타났다 하면 항상 명사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니까 일편단심이다. 그러면 부사는 왜 잡다 할까? 동사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수식해요. 동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문장도 수식하고 절도 수식하고 사실은 쉽게 말하면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돼. 명사 빼고 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잡다한 것을 수식하다 보니 잡다한 위치에 나오고 형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잡다하고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그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형용사와 부사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수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수식의 대표적인 수식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두 개의 품사가 뭐하고 뭔데? 형용사와 부사인데 형용사의 별명이 일편단심이니까 형용사만 나오면 여러분은 뭘 찾으시고 명사를 찾으시고 부사가 나오면 얘가 뭘 수식할까 명사 외에 무엇 수식할까 이렇게 찾는 것이 수식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제목 읽으시면 전치사와 수동태 이랬는데 이 전치사라는 것은 자 여러분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화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치사 투하고 이거 다르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요거는 분명히 전치사예요. 어떤 게 전치사죠? 자, 우리가 전치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이 글자의 뜻, 앞에 놓는 말. 뭐 앞에 놓는 말? 명사 앞에 놓는 말. 이렇게 돼서 for 다음에 명사를 쓴다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 for는 뭐죠? 나는 이것을 사용한다, 이것을 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물결에다가 뭘 쓰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품사를 써요? 명사를 쓰죠. 그러니까 을 위해라는 한국말은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후치사예요. 그쵸? 근데 영어는 후치사를 안 쓰고 무슨 치사를 쓰니까? 전치사를 쓰니까 윌 위해라는 말을 앞에다가 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거는 전치사가 왜 아니에요? 이게 뭐니까? 동사니까. 어때야 전치사인데? 명사 앞에 놓여야 전치사인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부정사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의 투와 전치사의 투는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도 다르고 별개의 것이에요. 상당히 비슷한 많이 비슷한 공통분모가 많아요. 적어요. 공통분모가 많다 적다. 많다. 둘 다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치사 to는 to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면 여러분은 to를 뭐라고 해석해요? 어디로 또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죠? 그쵸? 아니에요? 또 다른 해석이 많죠? to의 해석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전치사를 to를 찾아보면 어떤 사전엔 1번부터 21번까지 뜻이 있고요. as를 찾아봐도 1번부터 21번까지 of도 20 또는 10 몇 번 이렇게 뜻이 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뜻이 여러 개인데 왜 한 단어를 써요? 그렇게 뜻이 여러 가지인데 왜 그거를 각기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개의 뜻을 왜 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냐고. 제목. 그 여러 개의 뜻에 뭐가 있어서? 공통분모가. 맞죠?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한 단어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to를 우리가 해석을 뭐뭐로 뭐뭐까지 그건 비슷한 말이지만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통분모가 뭔지를 잘 잡아낸다면 응용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쓸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맞죠? 그러면 그 공통분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수화라는 거죠. 수화는 하나의 글자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전체는 공간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to를 수화를 해보죠. 손가락 2개. 오른손이 움직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우리가 글을 쓰듯이. 그러면 to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거기에 도착하는 거죠. to의 수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수화를 하면
뭐겠어요? 이건 to,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면 from. 그쵸? 그러니까 to라는 거는 항상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to를 말할 때 항상 사람은 미래에 가서 어디인가 도착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쵸? 그러면 전치사, 여기 있는 전치사는 아닙니다만 for는 또 어떠냐면은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다음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바라보는 건 이걸 위해, 저것 때문에, 저리를 향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항상 생각하고 미래에 그것을 바라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for도 미래를 향하고 to도 미래를 향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방향은 이쪽으로 갔고 이건 이쪽으로 갔지만 어쨌든 시작점으로부터 미래에 어떤 다다르는 지점, 그다음에 시작점에서 바라보는 지점 둘 다 미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개념은 시제상 무엇을 얘기하지, 나는 이걸 하기 위해라는 거는 미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to로 표현할 수도 있고 for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to 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을 때 앞에다가 전치사 뭐 쓰는지 아시죠? 어때요? to 부정사의 주어를 밝히려면 전치사 뭐가 필요하죠? to 부정사는 그쪽으로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주어를 밝히려면 전치사 for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도착하면 to인 거죠. for 다음에 to가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은 우리가 전치사를 얘기한다 알고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전치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화로 풀어봄으로써 그 여러 가지 뜻의 무엇을 하려고 그런다. 아까 우리 책 제목 공통분모. 공통분모를 알므로써 전치사에 대해서 잡아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제목에 이렇게 길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만 주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시잖아요. I'm interested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죠. I'm interested 다음에 in. be, pp 다음에 by만 쓰나요? be, pp 다음에 by를 쓰기로 모든 경우에 by 쓰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be interested 다음에는 뭘 쓰고 in을 쓰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에 대해서 interested의 수반된, 그러니까 약속된, 이렇게 맨날 따라다니기로 약속된 전치사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수동태 다음에 be, pp, by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be, pp 다양한 전치사를 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제대로 알려면은 수동태 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치사를 아는 게. 전치사를 알아야 be, pp 다음에 다양한 전치사를 잘 읽어서 내용을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전치사 다음 수동태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영어 9구단의 6단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조금 단문 얘기였고 이제 복문 얘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영어라는 책이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생각이 드는 게 기초에서 기본까지 얘기하지만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문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복문은 빼놓고 정말로 쉬운 단문까지만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서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기는 해요. 복문이다 보니. 그러면 7단 제목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준동사란 잘린 악어를 위한 3종 밴딩 세트 이랬는데 여러분 준동사라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 전에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준이란 동사 비슷한 말이라는 건데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주죠. 앞에다가 to 뒤에다가 ing, 그 다음 ed. 그래서 그런 to 동사에다가 앞뒤에 뭐를 붙여주면은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잘린 악어를, 그걸 이제 준동사라 부르는데 그런 게 준동사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공부하셨던 거고 투부정사란 동사 앞에 뭘 붙이고 to. 동명사란 동사 뒤에 뭘 붙이고 ing. 분사란 동사 뒤에 ing나 ed를.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에다가 to, ing, ed를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나누긴 했지만. 근데 걔네가 원래 뭐냐? 악어가 악어를 자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어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악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악어를 자르면은 피가 나죠. 그러니까 그 피 뚝뚝에다가 밴드를 붙여준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활용할 수 있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준동사도 쉬워지고 또 악어란 종속절을 얘기하기 때문에 종속절도 훨씬 보기 쉬워질 것이 이 책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8단 제목 읽어보시면 내 사랑 악어. 자, 굉장히 그 반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악어를 사랑하지 않고 또 악어가 사실은 영문법에서 복문의 종속절을 악어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시험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악어를 사실 너무 징그러워하죠. 너무 싫어하고 악어가 제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복문 안 나타나면 좋겠다. 종속절 수사 좀 안 물으면 좋겠다.
굉장한 깊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사랑 악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가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영어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카피에다가 이것만 알면 저절로 풀리는 영문법 구구단 이런 거를 이제 출판사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것만 알면 술술 풀릴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풀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근데 물론 이것만 안다는 거는 이 책을 공부하면이에요. 근데 이 책을 공부하면 술술 풀려요. 정말로. 그래서 전혀 과언이 아니다. 그냥 넣자. 그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 사랑 악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지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상하여 말하기. 여러분 이제 상상하여 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럼 내가 영어 시험을 100점을 맞는다면 이라든지 또는 내가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걸 상상해서 말할 때 그런 것을 무슨 법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가정법. 예, 가정법은 상상해서, 사실과 다른 걸 상상해서 말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근데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말에 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정하는 법이에요. 뭐 민법, 형법 하는 그런 법이에요. 가정하는 법. 그때 그 법이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가정하는 분위기. 그러면은 가정하는 분위기. 제가 지금 분위기라는 뜻이에요. 라는 말에는 가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럼 그건 어떤 분위기예요? 직설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직설법과 가정법.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법이고? 직설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 마치 팝송에서 이렇게 뭐 노래에서 가요에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시에서 노래에서 그런 많은 상상들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분위기다? 가정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여러분한테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이제 9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강조하여 말하기.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늘 평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 크게 말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강조하고 싶으면 크게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길게 느려서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글에다가 어떻게 강조했다는 표시를 하는가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에 1단이 뭐 책 보지 이거 자료 보지 마시고 1단이 뭐였죠? 1단.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9단이 뭐죠? 9단. 상상하여 말하기와 강조하여 말하기. 여러분 강조하여 말하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순을 비트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통은 어떻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맨날 얘기하다가 어순이 틀어지면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여 말하기도 딱 두 개의 컨셉. 어순이 바뀌는 경우 아니면은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 뭐 매우라든지 훨씬이라든지 이런 말을 추가하면은 또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에 전혀 이런 말을 추가하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는 크게 두 가지 주제다. 어순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단어를 넣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큰 소리를 말하거나 이거는 말할 때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9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9단을 좀 바쁘지만 1교시부터 5교시까지로 나눌 때는 1교시는 1단, 2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명사 관련 문법이죠. 그 다음에 2교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동사 관련이니까 3단과 4단을 얘기하겠고요. 됐죠?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맨 위에 보면 1, 2, 3, 4, 5교시, 6교시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1교시에 1, 2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실 거고 그다음 이제 좀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죠. 이거 없으신 분? 요 앞쪽에 몇 분이 없네요. 저 자료 있습니까? 뒤에? 지도원 학생? 지도원 안 계십니까? 지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나? 그러면 내려가서 남상현 씨. 몇 분 다시 손 들어보시죠. 예, 저기 지금 갔습니다. 그럼 정원 씨가 와서 여기 앞으로 놔주세요. 예. 자, 그러면 뭐 좀 불편하시지만 여기 앞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자료가 없이도 하시지 않을까. 어때요? 좀 있으면 갖다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1교시를 볼게요. 수업하는 방식은 1교시에 1단을 먼저 여기 있는 것대로 보고 그 다음 페이지를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1단에 0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리가. 문장에서 처음 나온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고 모든 주어는 명사이다. 자, 어떤 명사가 주어예요? 처음 나오면. 여러분 주어 못 찾을 때 많았죠? 어떤 게 주어라고요? 처음 나온 명사. 그 다음에 2번 소리 읽어볼까요?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동사를 쓰니까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뭐뭐일까, 뭐뭐하라 중 어떤 말인지 문장의 종류가 빨리 드러난다. 자, 그럼 뭐뭐이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평서문, 뭐뭐 아니다, 부정문, 뭐뭐일까, 의문문, 뭐뭐하라 무슨 문, 명령문. 그런 것이 문장의 앞부분에서 팍 드러나 버리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언어입니다. 영어는. 그럼 단도직입적인 언어는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왜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왜 어렵냐고, 영어가. 앞에서 인지 아닌지 탁 말해버리는데 한국말은 듣다가 만 뒤에서 알게 되잖아요. 한국말이 훨씬 어렵잖아요, 이런 면에서. 자, 그 다음 3단 읽어보죠. 뭐뭐 된을 뜻하는 ed와 뭐뭐 했다를 뜻하는 과거 시제형 ed는 모양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 이래서 어려웠죠? 그거 아니에요? 예, 이래서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자, ed라는 똑같은 스펠링이 무슨 뜻이기도 하고 무슨 뜻이기도 하다. ed가 뭐뭐 된이기도 하고 뭐뭐 했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ed가 나오면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았죠? 그래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영어로는?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얘가 했다인지 된인지 알아요?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위치를 봐야 되네. 왜냐하면 영어는 어떠니까?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순서로 말하니까요. 그래서 ed가 명사, 주어 뒤에 나오면 우리가 그게 뭐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 뒤에 또 ed가 나와. 그럼 걔는 동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인가 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아주 일반적이어서 막연한 느낌을 주는 명사일 때 또는 반대로 아주 고유해서 특정한 느낌을 주는 명사일 때 명사 앞에 한정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한정사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 한, 제한, 정해주는 말 이렇게 됐는데 누구를 제한하거나 정해줘요? 명사를. 그러면 명사 앞에 이럴 때와 저럴 때 한정사를 쓰지 않는다 이랬는데 다시 거꾸로 말하면 아주 막연하거나 아주 고유한 때가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한정사를 써야 된다. 꼭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한정사를 어라고 하거나 더라고 하거나 디스라고 하거나 마이인지 뭔지를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지 된다. 아주 특수한 경우만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정사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5번 했습니다. 소리가 종속 접속사 다음에는 일반적인 단문처럼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를 쓴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 순서도 역시 맨 처음에 뭐가 딱 나와요. 맨 앞에 뭐가 나오면 종속 접속사. 자, 그럼 종속 접속사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 해보시죠. when 할까요? 자, 그럼 when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무슨 반에 속한 애라는 거. 학년은 무슨 학년? 내용어 학년, 기능어 학년? 기능어 학년의 4가지 반 중에 무슨 반에 속한 애라는 거? 접속사 반에 속한 애라는 거. 그럼 접속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들어오셨다시피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고 얘는 등위예요? 종속이에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란 이렇게 우리가 악어라고 이름 부를 자 이거 전체를 우리가 악어라고 별명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종속절. 를 시작한다는 표시를 앞에 썼잖아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 부분은 뭐 같다고요? 일반적인 단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문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아무 말이나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절이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별로 안 어려워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종속 접사 다음에 일반적인 단문 넣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별로 아니에요? 아니죠. 단문을 그냥 집어넣는데 뭐가 새로 어려워집니까? 단문은 원래 아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 종속 접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가 단문을 그냥 쓰는 거라고요. 자, 물론 이제 약간 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만 공부하시면 되죠. 늘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훨씬 더 안 어려운 그냥 단문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가다가 조금 그런 어순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봐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소리 읽어볼까요 하죠. 6번입니다. 노래와 노래하다를 song과 sing으로 구분하지만 사랑과 사랑하다를 둘 다
love로 표현하듯이 많은 짧은 단어들이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랑은 영어로 사랑하다는 love. 그럼 뭐 love가 나올 때 얘가 사랑인지 사랑하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치로. 그쵸? 자, 일단 영어 영문법 일단 제목 뭐죠?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자, 맨 처음에 문장 시작하자마자 love라고 나와요. 그럼 얘가 뜻이 사랑이겠어요? 사랑하다겠어요? 사랑이겠죠. 그쵸? 주어 다음에 love가 나와요. 그럼 얘가 사랑이겠어요? 사랑하다겠어요? 사랑하다겠죠. 그럼 똑같은 단어 love지만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품사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치라는 것, 순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만 돼도, 정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소리? 동사에 밴드처럼 to, ing, ed를 붙인 말로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자, 그러면 밴드처럼부터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하는까지 밑줄 그으면 결국은 무슨 사란 얘기예요? 동사인데 to, ing, ed 밴드를 붙였어. 그래 놓고는 얘네들이 명사를 설명해. 그러니까 무슨 사? 형용사. 얘들이 편입했다는 거죠. 원래는 무슨 사반이었는데? 동사반이었는데 얘들 to, ing, ed 붙여가지고 무슨 반으로 편입? 형용사로 편입. 그런데 to, ing, ed 붙이면 형용사로만 편입하나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로도 편입하죠? 명사로도 편입하고 또 부사로도 편입하고 그래서 영어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가요? 예? 동사에다가 to, ing, ed 붙이면은 다 형용사만 되면 쉬운데 얘네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몇 가지로 바뀌는데요? 무슨 사로, 몇 개의 품사로 to, ing, ed 붙이면 무슨 품사, 무슨 품사, 무슨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뭔지 어떻게 알죠? to만 붙였는데 걔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도대체 영어를 하란 말이죠? 대답, 위치. 그쵸? 예.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어떻게 똑같은 모양인데 어떻게 love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았죠? 위치로.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쉬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 읽어볼까요? 만약 종속 접속사 없이 주어가 또 나오면 잠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주어가 또 나왔다. 그러면 another subject다. another subject라는 말은 앞에 subject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 subject가 하나 있었죠. 맞죠, 여러분? another라는 말은 앞에 하나가 있었는데 another subject가 나와. 그러면은 이 another subject를 자동으로 무슨 절의 주어로 알아보자. 종속절의 주어다. 왜냐하면 the first subject가 주절의 주어니까 접속사가 없어도 주어가 나오면 바로 얘는 무슨 절? 종속절이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종속 접속사 없이 another subject가 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주어가 주절의 주어이므로 자동으로 두 번째 나온 주어는 종속절의 주어가 된다. 일단까지만 하고 책을 보고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인트로덕션도 길었으니까 첫 시간 1단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책 페이지를 20페이지를 펴주시죠. 형광펜 다 갖고 계시죠? 형광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없네요. 예, 저희가 1000개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으로 찾아주세요. 먼저 유닛 1, 이제 공통영어는 모두 1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챕터는 3개의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1, 2를 하다 보면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구나 하고 되게 편하게 좀 공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닛 1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용어 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 그래서 이 학년 그 단어 반의 왕초인 명사부터 제대로 설명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네모 1번을 보시면 여러분 네모 1번 바로바로 건너뛰겠습니다. 네모 1번 찾으셨어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 형광펜 칠할게요. 자, 시작해 봅니다. 문장에서 처음 나온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고 모든 주어는 명사이다. 자, 거기 형광펜 칠하셨죠? 그렇죠? 예문 하나만 읽어볼까요? 그 예문 밑에 있는 거 3개 소리 내보죠. 이거 발음을 러펀젤 소리 러펀젤. 자, 여기 칠판 보시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발음을 라푼젤이라고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에런이라고 우리의 친구 에런 우리 파워워드나 이런 책들을 감수해준 그 빛과 소금의 에런이라는 친구가 그 스크립트를 우리가 보내서 녹음을 mp3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 발음을 라푼젤 이렇게 읽어야 맞죠. 사실은 강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U라는 스펠링을 짧게 발음할 때는 뭐라고 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소리 읽어볼까요? 어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간혹 예외들이 있지만 소리 읽으시면 nut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U라는 소리는 우리나라 말의 어를 단단하게 말하는 그런 소리를 짧게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 강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읽는 거니까 자 소리가 Rapunzel 이렇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Rapunzel을 우리 또 읽기로 하죠. 자, 이런 발음에 대한 얘기는 8시부터 9시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시간까지 모두 좀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요 자료가 홍보지가 아까 우리 처음에 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수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아침에서야 온 거예요. 출판사에. 제가 아침 특강하고 출판사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 출판사 직원분들이 저 포함 5명이 나와서 그래서 어제 길거리에서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나누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직원분이 나누시는 동안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분이 나누시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직원분은 가셔서 안녕하세요. 내일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뭐 오세요. 들으면 사태는 휙 지나가 버리고 많이 그러죠. 받아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참 착하게도 전달 나눈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이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전달을 나누고 그럴 때는. 근데 또 학생들은 여러 전달을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거부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9시까지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그런 발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시간 내서 들으시면 영어 공부가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러푼젤이라고 읽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신 김에 9시까지 계세요. 되도록 계시고 발음을 안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자 그럼 그 얘기는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겠고요. Rapunzel이라고 소리 내보시자 합니다. Rapunzel is a young lady. 자 이 문장의 주어 Rapunzel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으로 나온 명사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형광펜 네모 23페이지 네모 4번에 영어는 형광펜 칠해져서 소리를 씁니다.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동사를 쓰니까 뭐뭐이다 아니다 일까 하라 중 어떤 말인지 문장의 종류가 빨리 드러난다. 자 그러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예문 그 will they escape 있습니까? 네모 밑에 쭉 예문 있는 거. 자 소리 읽어보자 합니다. Will they escape the witch? 자 여러분이 이런 걸 우리가 사탕 모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동그라미는 무슨 표시일까요? 주어. 세모는 무슨 표시일까요? 동사. 원래 동사는 어디에 써야 되는데 순서가 어떤데? 주어 뒤에 써야 되는데 주어 앞에 막 동사를 썼어. 왜 이러는 거예요? 의문문이라는 표시죠. 그쵸? 자, 그래서 will they만 보고도 will they escape the witch라고 의문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소리 읽어보죠. Rapunzel, let down your hair 이러는데 Rapunzel 하는 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요소고 let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let이 무슨 사죠, 여러분? let은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반에만 속해요? 동사 반에만 속하지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다거나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주어일 수가 없죠. 그리고 문장을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죠? 명령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페이지 29페이지 유닛 2는 자 옆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기능어 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 유닛 1 제목이 뭐였죠? 보지 말고 내용어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죠. 그렇죠? 유닛 2는 기능어학년 단어들에 대한 소개에 마땅한 거죠.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한정사에 대해서 우리 29페이지 네모 3 옆에 아주 일반적인부터 읽겠습니다. 자, 소리가요. 아주 일반적이어서 막연한 느낌을 주는 명사일 때 예를 들면 princess 누구? princess 누구? 왕자들. 어떤 왕자들? 웬갓 왕자들. 그러니까 거기 프린세스 앞에 안 쓴 게 무슨 표시예요? 웬갓. 그쵸?
아무 한정이 안 되니까 웬갓 왕자들. 그 다음에 girls 어떤 여자들 웬갓. 다음에 또는 반대로 자 같이 또 형광펜 칠하자 합니다. 또는 반대로 아주 고유해서 특정한 느낌을 주는 명사일 때 예를 들면 Prince Charles 누군지 아시죠? 아직도 살아있죠, 그렇죠? 부인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이애나 또 라푼젤 이렇게 되면 이런 데도 한정사를 안 써요. 무슨 표시죠? 고유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그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양극단을 제외한 어떤이나 그나 나에나 이나 이런 말들 앞에는 꼭 한정사를 쓰셔야겠다. 한국말은 영어보다 한정사를 굉장히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정사를 놓치게 돼요. 그럼 영어에서는 한정사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문은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자, 소리 내보시면 Princes usually love beautiful girls. 웬가 프린세스와 웬가 beautiful girls죠. 그다음에 소리 읽어보면 Prince Charles loved Diana. 여기 안 쓴 이유는 각각 둘 다 안 썼지만 약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형광펜은 그 31페이지에는 맨 마지막 줄에 해줘야겠습니다. 31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읽어보자 합니다. 종속 접속사 다음에는 일반적인 단문처럼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를 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옆 뒷페이지에 그림을 가서 자 우리가 악어라고 부르는 이 그림이 자꾸 좀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해진 그림이죠. 근데 물론 보고 뵙겠습니다. 어디 그 동화책에 있는 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좀 비슷하게 이제 바꾼 다음에 뒤에 그 S라든지 V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그려 넣은 거죠. 근데 이 악어는 문법 용어 무엇을 종속절이라는 용어를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 종속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그렇죠? 되게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악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악어의 무엇이다? 이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빨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즉 단문이 나온다. 근데 왜 어렵냐? 이렇게 되도록. 그쵸? 이빨 다음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악어 한 마리. 근데 왜 어렵냐? 단순한데 구조가. 자, 이렇게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형광펜 칠했죠? 종속 접속사 다음에는 일반적인 단문처럼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믿자. 자, 한 문장만 읽어보자. 자, 소리 내보시면 when이 뭐고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악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악어가 나타나면 일단 인사를 해주셔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일단 악어가 나타나면 이제 나중에 인사를 잘 하셔야지 안 물립니다. 네,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악어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지 주어 읽으시면 Rapunzel 동사 is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이제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충하는 말 borrowed 이렇게 되면 Rapunzel is borrowed라는 단문이 돼버리잖아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는 앞에 이제 그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유닛 3의 제목. 자, 제목 읽어볼까요? 문장 속에 구와 절. 여러분도 이제 구나 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쵸? 근데 구라는 거는 단어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둥,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말을 나눈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일반적인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부터 살짝 보자는 거예요. 첫 문장만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A handsome prince passes by the tower and hears our songs 이러는데 지금 3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예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를 동그라미 해보시죠. 주어는 prince예요? A handsome prince예요? A handsome prince. 여러분 prince만으로 주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프린스만 써서 주어가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문장의 주어는 a handsome prince예요. 그럼 이거를 명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명사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명사구라고 불러야 된다. 명사는 뭐고? 그 중에 그 세 단어 a handsome prince 중에 무엇이 명사고? prince만 명사고 그럼 앞에 a는 무슨 사고?
한정사. 핸섬은 무슨 사? 형용사. 그래서 한정사, 형용사, 명사가 합쳐져가지고 주어 역할을 할 때 얘는 뭐라고 부르자? 명사구라고 부르자.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뒷페이지를 가면은 우리가 이제 형광펜 칠하려고 하는 네모 2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 형용사구 옆에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죠.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하죠? 동사의 밴드처럼 to, ing, ed를 붙인 말로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시 말해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밑줄 긋고 뭐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근데 이런 말은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도 된다? 형용사, to, ing, ed 붙은 말은 형용사만이 아니라 명사가 되기도 하고 또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자, 그게 위에 있는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에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보자 합니다. 동사를 활용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밴딩. 몇 종 밴딩 세트? 3종 밴딩 세트 중에 그 악어에 어울리는 것을 갖다가 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잘 정리가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건 그거죠. 동사에 to, ing, ed를 붙이면은 그 말의 시작이 전반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살짝 기억해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0페이지 맨 밑에 투명 이빨, 우리가 이제 별명을 투명 이빨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맨 밑에 보시면은 만약부터 형광펜 칠합니다. 해보죠. 만약 종속 접속사 없이 주어가 또 나오면 첫 번째 나온 주어가 주절의 주어이므로 자동으로 두 번째 나온 주어는 종속절의 주어가 된다. 옆 페이지 예문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소리 읽으시면 The witch says Rapunzel should stay in the tower for her life. 자, 여러분 says 다음에 Rapunzel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아니면 주어가 나왔어요? Rapunzel은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주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should stay라고 하는 무슨 사가 나오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Rapunzel은 분명히 주어인데 그러면 두 번째 주어가 나왔네? 그러면 이 주어는 자동으로 뭐네? 종속절의 주어네. 아, 투명 이빨이군. 이렇게 돼서 악어 한 마리가 악어 전체가 says의 목적이구나. 우리 목적이란 말 하지 않고 뭐라고 하기로 했죠? 대상이구나.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1단 했고요. 자, 1단의 제목 뭐였죠? 영어에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뭐 다음인지 뭐 다음이 뭐다 이런 걸 보는 게 참 중요하다. 10분 있다 뵙겠습니다.